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시리즈 3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1등, 2등이니까 잘 나가는 걸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차 판매 순위 제가 이제 이곳저곳에서 긁어와 봤습니다. 토요타 1등입니다. 1065만 대, 1000만 대 넘었고요. 폭스바겐 1위와 차이가 좀 나죠. 880만 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계속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 한 지가 이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위가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 이제 여러 개 브랜드가 다 합쳐진 거죠. 크라이슬러, 에다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에, 또 GM에서 판 오펠 복스홀,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아트 이런 것까지 다 합쳐졌으니까 다음이 르노-닛산 628만 대, GM이 487만 대, 500만 대 밑으로 떨어졌고, 포드가 397만 대, 400만 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혼다 뭐 거의 비슷하죠. 395만 대. 그리고 놀라운 것이 BYD가 10위권 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BYD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서도 중국의 제일 큰 전기차를 주로 많이 만들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들도 만들게 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즈키가 300만 대로 나와 있는데, 스즈키는 이제 인도에서 1등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스즈키 오토바이는 많이 봤지만서도 자동차를 보기는 힘든데, 인도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바를 받아가지고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1등이니까 토요타죠. 그리고 2등 폭스바겐. 오늘은 토요타 폭스바겐 두 회사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폭스바겐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운 자동차는 노란색 예쁘게 생긴 SUV 형태의 자동차죠. 폭스바겐이 그야말로 사운을 걸고 개발한 ID4라는 이름의 전기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파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폭스바겐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이를 쭉 얘기를 그 전부터 계속 이제 투자도 많이 하겠다, 뭐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판매 순위 2위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주로 미국 자동차 업계 GM과 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GM 포드에서 이야기되었던 바로 그 점이 폭스바겐에도 사실은 적용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 1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매우 강력하게 몰아닥칩니다. 이제 더 이상 연비의 문제를 떠나서 지구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수송수단, 자동차가 내뿜고 있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2010년 초반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기후위기는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탄소 때문에 일어나죠. 온실가스의 제일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이제 줄여 나가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합의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연비가 좋은 차는 무조건 같은 거리를 가는 만큼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을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차를 태워가지고 만약에 10km를 가는 차와 20km를 가는 차, 연비가 이제 리터당 10km냐 20km냐 하면 10km 가는 차는 20km 가는 차에 비해서 딱 2배 더 탄소를 많이 뽑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탄소 덩어리인 기름을 태워서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것. 즉, 이러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연비가 좋아야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각 자동차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계와 아시아계, 특히 일본계가 딱 나눠버리죠. 유럽은 디젤차 몰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연비가 꽤 좋죠. 어지간한 차들 공식 연비 18km 이렇게 나오는데, 고속도로 올리면 25km까지도 나오고 30km까지도 나온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연비가 무진장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수준, 이전까지 있었던 일반적인 중형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소나타 연비 10km 넘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거의 2배 가까이 연비를 높였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일본계는 하이브리드를 택했죠.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주로 택하게 됩니다. 도요타가 대표적이고요. 도요타의 뒤를 따라서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택을 합니다. 프리우스를 비롯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간 게 미국 회사들이고요. 미국 회사들은 끝까지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 그 연비 부분에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유럽이나 일본 양쪽에 있었던 그 정도의 성과들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자동차, 특히 우리나라는 유럽차에 대한 인기가 높으니까 유럽산 고급차들은 여태까지 고급차에, 특히 고급 승용차에는 디젤을 거의 안 썼죠. 그랬었는데 디젤차가 발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전까지 있었던 약점들을 엄청 많이 극복을 하고 게다가 연비도 엄청나게 좋으니까 비싼 차값을 어떻게 기름값을 한번 떼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해서 꽤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수입 자동차의 거의 50% 이상이 디젤을 차지하기도 했었어요. 이러다가 치명타가 하나 날아오죠. 바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입니다. 디젤 게이트를 통해서 디젤 게이트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가 이제 테스트를 받으려고 국가 공인 시험소에 딱 들어가면 테스트 환경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채면은 그때서부터 갑자기 차가 모드를 확 바꿔버리는 그렇게 하면은 배출가스를 후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도에 나오면 뒤로 회한 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데 실험실에서는 전혀 배출 안 합니다. 이게 폭스바겐을 거의 나락 직전까지 몰고 갔었죠. 이때 디젤 게이트는 너무 악랄한 수법이라 가지고 당시 처음에 터졌을 때 이러다가 진짜로 폭스바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장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리콜 그리고 손해배상 받아야 되겠죠. 게다가 국가가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테스트 국가 공인기관을 갖다가 말 그대로 능멸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벌금 어마어마하게 때려맞음. 게다가 소비자 신뢰 나락으로 감. 이런 여러 가지 콤보를 통해서 폭스바겐 날아가나 했었었는데 다행히 극복을 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후로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유럽 차들이 디젤 엔진의 발전 가능성이 사실은 여기가 끝이다.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더 발전시킬 여지는 있겠지만서도 어디까지? 지금부터 조금 더 나아지는 수준에 불과해. 이걸로 해가지고는 전기차와 도저히 경쟁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모르겠습니다만 7, 8년 전부터 폭스바겐은 전기차에 자기는 이것도 하겠다. 배터리도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 우리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할 거다. 이런 청사진들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옳아 보였고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 보였어요. 왜?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그룹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의 면면을 보면 제일 유명한 게 골프 만드는 폭스바겐 외에도 아우디 있죠. 그 바로 위에는 포르쉐 있습니다. 더 위에는 벤틀리 있습니다. 폭스바겐 내에 이런 브랜드들이 가진 기술력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폭스바겐의 기술력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의 시대가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테슬라가 전기차로 빵빵 나간다 그러지만서도 곧 폭스바겐이 어마어마한 덩치에서 나오는 연구개발비, 이걸 통한 양산 능력을 발휘를 하면 충분히 제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요?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양산 능력,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자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이 만든 자동차는 대량 생산의 힘을 통해서 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대중성, 품성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회사는 도요타와 폭스바겐이었고요. 폭스바겐은 자기도 장담도 뻥뻥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세계 2위입니다. 근데 2위라 그러니까 괜찮네. 한 5년 전에 1등 했었거든요. 1등에서 지금 2등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5년 전에는 폭스바겐 판매 대수 1000만 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와 거의 차이가 없는 1, 2등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금은 거의 100만 대 이상 차이가 나는 2등으로 훅 떨어져 버렸죠. 폭스바겐이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차 잘 만들죠. 근데 늘 하는 말이지만서도 21세기 들어와서 차 못 만드는 브랜드 별로 없습니다. 다 타보면 다 좋고요. 다 나름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실 폭스바겐이 차가 좋아요. 하나만 하는 소리고요. 다른 데는 못하냐? 다 잘합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저 밑에 있었거든요. 판매 대수로만 보자면 500만 대, 60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1000만 대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약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중국 시장을 가장 잘 이용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은 세계 여러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가장 먼저 진출했었고, 그리고 중국과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 가장 많은 차들을 중국 시장에 꾸준히 내보내왔었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폭스바겐을 거의 국산차처럼 자기 나라처럼 그렇게 좋아해줬죠. 왜냐하면 의리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1년에 중국 시장에서 차 200만 대 팔릴 때 있었다니까요. 이제 몇 대 팔리지도 않는데 이런 데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기술도 전수해주고 공장 운영이라든가 노하우도 막 가르쳐주고 중국 자동차 생산과 함께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합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현재에 와서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폭스바겐 앞으로 잘할 거야? 별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폭스바겐은 지금 현재 이전에 있었던 그 강력한 장점이 지금에서는 싶은 거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폭스바겐의 강점이라면 중국 시장 때문에 강점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 시장 때문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왜? 중국에서 차가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폭스바겐의 주가 흐름 그래프인데요. 여기 21년도에 쫙 올라갔던 점 보이시죠? 이게 중국 시장에서 이때 1등 했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을 제외한 기존 자동차 메이커 중에 가장 가망성이 있는 그룹 어디야? 토요타보다는 폭스바겐이 더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정점을 찍고 2024년도까지 계속 줄줄줄줄 타고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먼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이게 1번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폭스바겐이 그동안 그렇게 장담해오던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같이 합쳐져 버렸어요. 이 그래프가 중국 시장 내의 각 업체들 간의 점유율 그래프입니다. 맨 위에 파란색 선이 폭스바겐인데 한때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폭스바겐의 점유율이 10% 미만? 으로까지 쭉쭉쭉쭉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 맨 아래에 하얀색 그래프 쭉 올라간 회사가 있어요. 바로 BYD입니다. 아까 처음 판매 순위에서 9위라고 얘기했던 BYD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영원한 1위 회사였던 폭스바겐을 제치고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시장을 저렇게 선점한 폭스바겐은 정말로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해요. 왜? 가장 성장하는 시장 중국에서 폭스바겐은 압도적인 판매량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중국이 매우 강력한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특히 맨 처음에 사진으로 보였었던 ID3, ID4 이런 전기차들이 중국 시장에서 그야말로 형편없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잘 안 돼 등등등. 그런데 중국 국산 전기차들이 오히려 훨씬 잘 되는 겁니다. 각종 자율주행이니 인포테인먼트니 이런 것들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거죠. 전기차 시대, 반자율주행 시대에 오면서 중국 전기차가 훨씬 고장도 없고 잘 나가더라 이렇게 돼서 중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 시장에 폭스바겐이 말 그대로 폭망을 해버려요. 이게 폭스바겐의 위기예요. 중국에서만 망한다면 다른 데서 복구를 하면 되죠. 왜냐하면 현대차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1%, 2% 이래요. 그런 회사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도, 중동 시장, 인도 시장 이렇게 온 다른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극복을 해냈습니다. 폭스바겐은 어떠냐?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확고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거기 안방이니. 그런데 폭스바겐이 정말로 못 뚫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폭스바겐은 정말 고전의 고전 그 자체입니다.
예전에 아우디가 처음에 미국 시장에 들어갔다가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우디가 미국의 자동차 덕후들한테 엄청나게 까입니다. 미국에서 나 좀 차 안다, 차로 이빨 좀 털지, 이런 애들 중에서 아우디 안 까는 애들이 없어요. 아우디 까는 게 거의 국민 스포츠화가 돼가지고 아우디 처음에 이제 철수할 깔까? 이 생각까지 했어. 그러다 이제 아이언맨도 아우디 타고 다니고 마블에 아우디 그냥 쏟아붓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디젤 게이트 이걸로 이제 이미지 날아가고 지금까지도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에서 참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유럽차 전체가 미국 시장을 정말 못 들어요. 르노요?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유명한데요. 그리고 푸조와 시트로엔 이제 같은 그룹사로 묶였으니까 푸조 시트로엔이 르노, 푸조, 시트로엔 다 합쳐서 미국 시장 판매량 빵입니다.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 차를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 시장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반면 GM도 유럽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100년 가까이 유럽에서 영업을 해왔을 때 주로 오펠 브랜드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쉐보레 브랜드로 팔았습니다. 이거 두 개 다 팔거나 폐쇄해버렸습니다. 유럽에서 더 이상 쉐보레 브랜드 안 팝니다. 아예 철수. 오펠 팔아버렸습니다. 미국 자동차 포드도 맨날 공장 폐쇄한다 그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인들은 포드를 미국 회사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오래전부터 영국에 포드 공장이 있어서 계속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이래가지고 거의 영국 포드는 영국 차로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에서 포드도 지금 현대나 이런 데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유럽 차들은 미국에 잘 못 팔고 미국 차들도 유럽에 잘 못 팔고 있어요. 나중에 현대차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잘 공략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 기아가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거의라고 하는 거. 일본 차들은 어떠냐? 일본 차들은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만 유럽에서 형편없습니다. 일본 차를 일본 3사 있지 않습니까? 닛산, 도요타, 혼다 이렇게 다 합쳐도 현대, 기아 한 회사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지금 현재 굉장히 긴장 중일 겁니다. 그것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폭스바겐이 앞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의 최고 선두주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가졌던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 꽉 잡고 있어. 두 번째로 앞으로도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아마 제일 잘 만들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빵빵 밀어준다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을 먹는다고 그러면 폭스바겐은 승승장구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유럽 올해의 자동차 이런 걸 뽑는다 그러면 맨날 현대차, 기아차 봅니다. 아이오닉5, EV6 이게 맨날 상 타고요.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그렇게 중요한 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러고 있다 보니까 폭스바겐은 여태까지 장담하던 전제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부터 그럼 폭스바겐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하기로 뭐 어떻게 해요? 차를 잘 만들면 되죠. 근데 여태까지 못 만들던 애가 앞으로는 잘 만들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죠. 시장에서 입증되어야 되는. 그런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말 이번 차는 정말 잘 나왔는걸? 이라고 이야기되는 차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여태까지 나온 차들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지금 현재 2위지만서도 현대 기아차가 폭스바겐을 따라잡는 건 조만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승주의 예측 중에 하나, 현대 기아차 그룹은 폭스바겐 그룹을 조만간 제낄 것. 요까지가 폭스바겐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 끝판왕 도요타입니다. 지금 현재도 1위이고요. 지금 도요타가 세계 1위를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을까. 폭스바겐이랑 아슬아슬하게 2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크게 1위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도요타가 미국 시장 판매 1위 또는 전 세계 판매 1위 자기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그만큼 아닙니다. 우리가 GM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식으로 겸손 떨고 보광양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어요. 지금은 눈치 볼 것도 없죠. 압도적인 일인데요. 그때 우리가 GM을 넘는 일은 이런 일은 없어요 라면서 미국 눈치 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GM은 토요타의 절반도 안 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토요타는 뭐가 강점일까요? 그리고 토요타는 어떻게 세계 1위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토요타의 강점 뭐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품질력, 상품력. 자동차 덕후들 중에서 토요타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차가 토요타 프리우스 1세대입니다. 정말 못생기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못생긴 차죠. 1세대만 못생겼는가 싶을 때 그 이후로 2세대, 3세대까지 계속 기괴할 정도로 못생긴
컨셉을 계속 유지. 요번에 새로 나온 4세대는 꽤 예뻐졌습니다만 그러나 프리우스 치고 예뻐졌다라는 거지. 객관적으로 아주 예쁘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못생긴 차가 뭐가 좋으냐? 1. 고장 안 난다. 2. 가격 싸다. 이것만큼 자동차 회사에서 좋은 게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고를 때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겠습니까? 맨날 정비소 들락날락 하는 차만큼 끔찍한 차가 없습니다. 그 차가 트랙에서 어쨌다는 둥 고속 안전성이 어쨌다는 둥 어쩌고 다 됐고요. 저 같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자동차 소비자 고장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무난한 성능, 토요타가 결코 강력한 성능 이런 걸로 어필하는 회사는 아니죠. 그러나 무난하지만 충분히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쌉니다. 싸고 고장 안 나고 타기 편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차가 있을까요? 모든 대중차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토요타가 만들고 있는 그 자동차의 모습. 그래서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량이 형편없죠. 노제팬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노제팬 전에도 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딱 그 포지션이 현대차였으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고장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동네 깔려있는 거 블루엔진인데요. 그냥 가서 고치면 됩니다. 수리비도 쌉니다. 이런 차들의 특징이 뭐냐? 중고차 가격이 꽤 잘 나온다는 거. 내가 5년 있다 차를 바꿨을 때 어떤 차들은 3천만 원짜리 살아서 5년 있다가 1천만 원이 되는 차가 있고 이러면 무조건 2천만 원 되는 차에 눈이 먼저 돌아가죠. 바로 그런 차가 토요타 차였어요. 그런데 싸고 좋은 차 이걸로 승승장구 해왔었는데 이제 친환경 트렌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를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하이브리드를 밀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024년 현재까지 매우 성공적 독일차 브랜드들의 디젤 공세를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로 막아냈고 그리고 이걸 통해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단단히 지켜내었고요. 특히나 2023년도부터 시작된 전기차의 생각보다 크지 않은 판매 성장률. 이전까지 매년 50%씩 막 빵빵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 성장률이 팍 줄어들어버려. 그래도 2022년도보다 더 많이 팔았잖아. 전기차 성장은 계속되고 있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는 안 팔리고요. 신생 중국 전기차 자동차 브랜드들만 와장창 팔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게 브랜드 국적별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입니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34%였던 중국 국산차, 중국차의 점유율이 2023년도에 54%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독일차, 이번에 폭스바겐입니다. 24%였던 게 18.7%까지 떨어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22에서 14.5까지 쭉 떨어집니다. 반면 현대차는 이미 2019년도부터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1.6%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 이게 합쳐서 시장 내선 거의 퇴출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일본 차 업체에서도 아니 세상이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고 자동차의 여러 파워트레인 중에서 전기차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토요타도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로 마케팅을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아요. 충전 때문에 고민할 건 뭐 있습니까? 온 동네 널린 게 주유소인데 충전하려고 1시간 기다리라고요? 아이고, 주유소에 가보십시오. 하이브리드 차 주유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3분 걸리나요? 이것만큼 강력한 어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로 해서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도, 토요타, 혼다, 닛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차 그룹들도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파워트레인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전기차 일단 성능 면에서 내연기관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성능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 압도적으로 좋은 데에 반해서 자동차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여러 편의 기능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끝장이죠. 전기차는 각종 편의 기능들을 특히 운전에 관련된 각종 자율주행 기능들을 붙이기에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파워트레인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모터로 하는 게 훨씬 쉽죠. 엔진으로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각국 환경 규제 기관들이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규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결국 기름 떼잖아.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요타도 전기차 시대로 갈 거다라고 저것도 생각하고 있고 준비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토요타에서 내놓는 전기차가 아직도 제대로 없다라는 점입니다.
도요타가 작년에 드디어 순수 전기차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름도 하도 뭐 어처구니가 없는 BZ4X인가? 뭐 도저히 외울 수 없는 이름으로 내놨는데 그 차가 팔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전량 환불 처리해줘. 왜? 차가 가다가 갑자기 바퀴가 빠져가지고 둘둘둘 앞으로 굴러가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죽으면 난리 난다 해가지고 아예 차를 환불해줬어요. 도요타 역사상 아마 최초에 있는 일일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거지? 도요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도요타가 아직까지 전기차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2008년, 19년 이때까지만 해도 도요타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많이들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합니다. 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를 잘 만들기 때문에 전기차도 잘 만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이브리드는 정말 만들기 어려운 차예요. 전기 모터와 엔진을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차가 정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에 동력 전환을 갖다가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해내는 기술 정말 어려운데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엔진 더하기 모터 이걸로 하는 것도 이렇게 잘하는데 엔진 빼고 모터만 하는 걸로 가면 얼마나 잘하겠느냐. 특히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잘하는 거와 전기차를 잘하는 건 다른 거였었어요. 전기차는 여전히 테슬라가 엄청 잘하고 하이브리드는 도요타가 엄청 잘하는데 도요타가 전기차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도요타가 뭐 기술이 있는데 언젠간 좀 있으면 아마 엄청난 걸 만들어 갖고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갖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얘기고 지금 없는데 뭐 지금 현재 도요타에서 시장에 주목을 끄는 전기차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테슬라가 한 해에 100만 대, 200만 대 이상을 뻥뻥뻥 팔아치우면서 전기차 시장을 다 점령해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런 얘기합니다. 한 10년 후에 테슬라가 2천만 대 팔겠다. 지금 토요타가 1,000만 대 팔아서 1등 하는데 테슬라의 목표는 2천만 대를 자기 차로 깔겠다는 얘기. 저는 생산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요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좋은 것만 만들어내면 그다음부터 바로 다 역전할 거야. 그거는 되고 난 다음에 할 이야기. 도요타의 미래 밝느냐? 아니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도요타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안 밝다고 얘기를 하냐? 나온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잘 나왔잖아. 하이브리드 좋죠. 그리고 지금 시기에 하이브리드가 최고 인기 파워트레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가겠습니까? 전기차의 발전 속도는 지금도 눈부시고요. 테슬라는 오늘도 내일도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더 좋은 전기차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 격차를 도요타가 한 방에 따라잡는다고요? 안 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안 올 수도 있잖아. 아닙니다. 옵니다. 그걸 부정하면은 그다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기차가 왔었을 때 도요타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요타는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상품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도요타의 다짐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대해서 얘기해요. 독일차 폭스바겐은 주로 디젤을 밀다가 디젤 게이트를 통해서 디젤이 고꾸라지고 난 다음에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전기차 모델들을 야심차게 출시를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판매량을 늘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가장 커지고 있는 압도적으로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을 잃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해가고 있다는 점. 전기차라고 하는 것만 따로 떼놓고 본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 더하기 유럽 시장 전체의 전기차 판매하는 것보다 중국이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시장. 거기서 폭스바겐이 망해버렸어요. 여전히 내연차는 잘 팔지만서도 전기차에서 망해버렸어요. 도요타는 어떠냐? 지금 현재 전기차의 이런저런 문제점들 때문에 판매량이 주춤하던 참에 하이브리드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보다 더 암울합니다. 폭스바겐은 그래도 몇 개 내면서 시장의 평가를 받으려고는 하고 있죠. 일본 차 기업들 특히 도요타는 제대로 된 전기차를 아직까지도 못 내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차를 내놔야 됩니다. 이 쉬운 걸 왜 못하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좋은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준이 테슬라 때문에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가격에서 테슬라보다 더 좋은 차를 내놔야지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릴 것. 그런데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더 좋은 차를 만들 능력이 있느냐? 현재까지는 그 능력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선택할 때 여러 판단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가격에 걸맞는 배터리 성능,
있고요. 모터 성능 있고요. 그리고 같은 전력을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 주행거리, 각종 자율주행 기능들, 실내 편의성 이런 것들이 다 일본 독일차가 못 따라갑니다. 물론 저는 테슬라 디자인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본 차나 독일 차가 더 예쁜 차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차 만들던 회사가 이제 더 예쁘다? 이런 것도 없죠. 이러다 보니 저는 토요타와 폭스바겐의 미래도 참 입증되기 전까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폭스바겐 토요타 얘기도 좀 두서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좀 뚜렷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 이야기 또는 현대차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감사합니다.